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L 코리아 건덕근 임고은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제 다뤄볼 주제는 예전에도 저희가 이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기는 하고요. ADHD 다시 한번 산만한 말씀드리려고 해요. ADHD 뭡니까? ADHD 하도 근데 말을 안 해도 어머님들이 다 ADHD 아니요라고 알고 계시니까 이미 제가 막 가끔 그 단어를 설명하기도 내가 막 겁날 때가 있어 틀릴까 봐. 요새 부모님들이 너무 많은 걸 그러니까. 알고 계셔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인데 이제 흔히 우리가 산만한 아이들 그리고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이미 조용한 ADHD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오세요. 맞아. 그래서 산만한 아이, 멍 때리는 아이 이제 요 두 종류 혹은 이제 둘 다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주로 학습하는 게 공부하는 게 조금 어렵고 학교 적응하기 어렵고 맞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이들 의심을 해서 오시죠. 맞아요. 애들이 결국은 이제 조용한 ADHD 같은 경우도 애들이 뭐 산만하지는 않지만 멍을 때리고 차분해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욱하는 건 있을 수 있거든. 맞아요. 결국은 ADHD라는 게 과잉 행동이 이제 들어가거나 과격한 행동, 그죠?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충동성, 경우도 있고 그래.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조용한 ADHD들도요 굉장히 사부작거려요. 이게 막 과잉행동이라는 게 막 우리가 난리치는 꼭 이런 막 발이 엄청 많고 막 누구 이렇게 지나가는데 툭툭 건드리고 이런 과잉행동도 있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사부작 이렇게 만졌다가 또 이렇게 다리 떨고 막 숙제하려고 앉으면 이렇게 들어 누웠다가 막 어깨 책상 했다가 정리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부작거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용한 ADHD 애들이 불안을 조절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 학기 초에 선생님이 얘는 조금 뭐 가면서 검사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행동들 어떤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주의력과 그게 나이에 따라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ADHD는 진단을 5돌부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는 선생님들 눈에 튀는 애들은 저희가 조금 봐야 돼요. 사실 애들은 다 산만하잖아요. 다 산만해도 선생님이 좀 보자고 했을 때는 좀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난히 안 되는 아이들은 이제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말이 너무 많은 애들, 그 다음에 ADHD 애들 중에 너무 눈치가 없는 애들.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혹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계속 맥락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주제 유지가 잘 안 되면서 다른 사람의 반응을 살피지 못하고 계속 뭔가 장난을 치거나 이런 식의 눈치가 없고 대화가 잘 안 되는 애들. 그 다음에 이제 멍 때린다는 피드백은 주로 학교보다는 학원에서 많이 와요. 학원 선생님들이 너무 멍 때리고 내가 멍하다 수업 시간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오는 경우가 많고 그게 이제 초등학교까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혹은 이제 부모님들이 담임 선생님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 사실 이제 초등 고학년부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는 이미 ADHD들이 이제 좀 아이들이 자존감의 손상을 좀 많이 받아서 되게 우울감으로 많이 와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뭔가 심리적인 문제, 친구들하고 관계 문제 때문에 왔다가 ADHD 진단받는 경우가 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학교 특히 남자아이들 키우다 보면 얼마나 부산스럽고 얼마나 막 행동도 많고 이것저것 많이 하고 막 사부작도 많이 그러잖아요. 본인도 의심하시잖아요. 나는 사실 스스로. 나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키워봐도 그렇지만 그러면 그런 애들을 다 우리가 ADHD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없죠. 어떻게 이제 진단을 내리나요, 그러면? 진단은 사실 뭔가 이렇게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요. 요새는 이제 전산화된 컴퓨터 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ADHD 아이들이 다만 산만하고 뭔가 모자라다고 생각하시지만 너무 감각이 예민해서 오는 산만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산으로 시각 주의 집중력, 청각 주의 집중력 이런 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 7세 안 된 애들은 이제 10분 검사하고 만 7세 이상의 애들은 15분 이렇게 해서 어른들까지 이제 검사를 하는 전산 검사를 보고 제일 저희가 많이 평가를 하고요. 이제 부모님 설문지가 결국은 진단 기준인데 전체 점수 중에 몇 점 이상이면은 이제 ADHD를 의심하고 근데 이제 심리 검사 중에 부모님 설문으로 하는 또 CBCL이라고 하는 심리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고 이 세 개가 대충 비슷하게 나오면 보통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진단이 나왔다. 그러면은 보통은 우리가 모든 아이들한테 사실 ADHD 약을 무조건 시작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않죠. 근데 사실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 ADHD는 약이 잘 들어요. 그래서 심지어 심리학이나 이런 쪽에서도 ADHD만큼은 1번이 약물 치료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모든 연령에 막 5돌인데 ADHD라고 약 먹고 이러지는 않고요. 이제 주로는 학교 적응이나 유치원 적응이 너무 어려운 애들, 너무 공격성이 심하거나 친구들하고 트러블이 있어서 이제 막 쫓겨나는 애들도 생각보다 있거든요. 이제 그만 다녀주셨으면 뭐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제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너무 적응 자체가 어려운 아이들은 사회에서 안 좋은 피드백을 받는 경험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저희가 만 6세가 지나면 이제 약을 먹이는 경우도 있고, 근데 대부분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조금 산만하고 이렇다 그러면 저희가 좀 기다리고 부모님 교육을 이제 많이 하죠. 얘가 산만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얘가 버릇이었거나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감각이 예민해서 어쩔 수 없이 불안해서 오는 행동이니까 좀 너그럽게 봐주셔라, 이렇게 하면서 보통 약을 제일 많이 시작하는 시기가 3, 4학년 이제 공부량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약을 좀 고려를 해보죠. 약에 대한 부작용이나 장기 복용했을 때 뭐 그걸 꺼려하고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ADHD 약은 사실 되게 오래된 약이에요. 그래서 이미 30년 넘게 먹어오던 약이고, 알고 있는 부작용은 3종류예요. 입맛 떨어지는 거. 그래서 애들은 특히 초반에 살이 조금 빠져요. 빠졌다가 보통은 입맛 떨어지는 거는 한 2, 3주 지나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ADHD 증상 자체가 너무 부잡스러워서 살이 안 찌는 애도 있지만 식욕을 조절 못해서 또 되게 뚱뚱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 먹으면서 그게 좀 조절이 되기도 하고요. 잠이 안 와요. ADHD 약은 이게 다른 정신과 약들처럼 이렇게 사람을 졸리고 재우는 것보단 각성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늦게 먹으면은 잠을 못 잘 수 있어서 보통 오전 시간에 먹자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혈압 쬐끔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은 워낙에 혈압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은 없는데, 심장질환 진단 받은 적이 있는 애들은 먹이지 말라는 아니고요. 이제 심장이나 다른 검사에서 문제 없으면 모니터링하고 먹자. 이렇게 3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 요즘에는 워낙 진료실에서도 애들 2돌, 막 3돌만 됐는데도 얘 ADHD 아니에요? 뭐 얘 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뭐 애들도 때리고 오고 뭐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한대, 막 이런 엄마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 5세, 이제 6세 정도부터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전에는 얘가 이제 ADHD 성향으로 갈지 안 갈지를 판단할 수 있는 뭐 기질인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검사가 있을까요? 사실 검사는 이제 있지만 저희가 제일 구별하기 좋은 거는요, 이게 집에서는 부잡스러운데 유치원에서는 얌전하다, 혹은 유치원에서 엄청 부잡스러운데 집은 또 괜찮아요, 이렇게 상황과 상대에 따라서 모습이 좀 바뀌는 애들은 ADHD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저희 애도 어릴 때 집에서 엄청 부잡스러운데 유치원에서는 괜찮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상황과 상대에 따라서, 오히려 그런 애들은 굉장히 이게 판단력이 좋고 사회적 지능이 좋다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누울 때를 보고 발을 뻗는다고. 대신에 ADHD는 워낙에 신경 발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라서 어디를 가도 누구와 있어도 하는 행동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ADHD 애들이 특히 대부분 언어 발달이 좀 느려요. 언어 말이 좀 느렸던 애들, 그 다음에 예민해요, 굉장히. 그래서 이게 빛이나 소리나 이런 거에 아기 때부터 굉장히 예민했다, 이런 애들이 지금 당장 과잉 행동은 안 보여도 ADHD 가능성이 오히려. 그러면 또 하나 제 질문은, ADHD가 사실 뭐 성인 우리 같은 세대에는 모르고 넘어가는 저처럼 모르고 넘어갔는데 그냥 뭐 잘 커온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적시에 뭐 진단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모르고 넘어갔거나 해서 그냥 쭉 지내왔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은 뭐가 있을까요? 워낙에 이제 교과서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조절되지 않은 ADHD는 성인의 정신질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요. 뭐 공황, 우울증, 약물남용, 그 다음에 범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반사회성 인격장애라든지 뭐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약을 2년은 꼭 복용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자기를 조절하는 신경 발달이 조금 덜 돼 있던 게 약 때문에 이제 없던 신경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 먹고 그 다음에 약을 끊으면 대부분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 행동 조절 이런 것보다는 성인이 됐었을 때를 위해서라도 ADHD는 사실 치료를 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ADHD를
ADHD를 빨리 진단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그렇군요. 이었을 것 같지만 이렇게 잘 크신 분도 네. 계시죠.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모두 너무들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ADHD에서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하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고 여러 번 들어도 사실 들을 때마다 새로운 그런 주제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어린 아이들 특히 그 자녀분들 키우시면서 조금 조절하기나 얘랑 사춘기인가 얘가 왜 이러지 이랬을 때는 한번 기질 검사 한번 해보시면서 조절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판단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